생생한 농업, 농어촌 소식을 전하는 생생 그린 리포트. 안녕하세요, 김영입니다. 요즘 날씨 정말 춥죠? 겨울 날씨가 계속되면서 왠지 소화도 안 되고 면역력도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개선시키는데 특히 효과가 있는 버섯이 있다고 합니다. 이 버섯은 어떤 동물의 엉덩이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그 특별한 버섯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기도 화성. 이곳에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오면요, 대표님, 무슨 우리 몸에 그렇게 좋은 뭐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게 네.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노루궁뎅이 버섯이에요. 에이, 제가 보기에는 꽃인데요, 꽃. 아니에요. 노루궁뎅이 버섯이에요. 어머, 이름이 노루궁뎅이 버섯이에요? 네. 네, 저희 마음까지 녹여버린 꽃보다 아름다운 그 주인공, 바로 노루궁뎅이 버섯입니다. 토실토실한 몸매에 뽀송뽀송 털을 자랑하는 노루궁뎅이 버섯. 모양이 노루궁뎅이를 닮았다고 해서 노루궁뎅이 버섯이라고 이름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정말 귀엽죠? 노루궁뎅이 버섯은 털부터 몸통 부분까지를 모두 자실체라고 하는데 부드러운 맛과 쫀득쫀득한 육질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약용으로 많이 쓰인다고 하네요. 이곳에서부터 노루궁뎅이 버섯의 탄생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톱밥과 다양한 영양분을 혼합합니다. 그리고 혼합물 배지를 병에 넣고 살균을 하고요. 접종실에서 균을 심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이 버섯 종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버섯의 자실체를 약간 떼어내서 완전 배지를 해야 하는데요. 버섯의 품질이나 수확량 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균을 심고 나면 배양실에서 한 달 동안 배양됩니다. 그리고 병 안에 균사가 가득 차고 싹이 나면서 생장이 시작되고 마지막으로 어른 노루궁뎅이 버섯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보름 정도의 성숙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노루궁뎅이 버섯 배양할 때 주의점이 어떤 게 있나요? 네. 배양 온도가 19도, 20도, 22도까지 배양하는 범위는 넓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호흡을 할 때 그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거든요. 적절한 그 환기나 온도 관리를 철저히만 해주면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이렇게 다 자란 버섯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을 꾀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생버섯은 물론 건조기에서 바짝 건조를 시킨 바삭바삭 건조버섯. 건조버섯은 그 자체로 먹을 수는 없지만 보관하기가 쉽고 약용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분들에게 좋다고 합니다. 아이고, 사모님, 뭐 하고 계세요, 지금? 건조된 버섯으로 지금 차를 끓이고 있는 거예요. 차 끓이시는 거예요? 네. 근데요, 이쪽에 네. 보니까 또 뭐 요거는 생버섯인가 봐요, 네. 노루궁뎅이. 저 버섯이 이제 네. 건조되기 전에 있는 생버섯이고요. 아. 이게 이제 건조된 상태의 건조버섯. 네. 사실 요거 어떻게 먹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노루궁뎅이 버섯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드시는 것마다 틀려요. 버섯이 지금 이렇게 저희가 해놓은 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처음 재배했을 때 나오는 생버섯, 생버섯 그 자체대로 그냥 드실 수 있는 버섯이에요. 네. 그리고 건조는 이렇게 물을 끓여서 마실 수 있고요. 이 건조된 걸 갈아 놓은 분말인데요. 이 분말은 이제 조미료로 많이 쓰고 있어요. 조미료. 그래서 찌개나 아이들 그냥 잘 먹지 않는데 찌개나 볶음 같은 거 할 때 조금씩 넣어가지고 조미료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쉽게 마실 수 있게 이걸 달여놓은 액상이에요.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생버섯 하얀 거 예, 정말 예.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예, 저 네. 하나만 그러면은 하나만. 어떠세요? 되게 부드럽네요. 그리고 예. 약간 밥맛 같기도 하고 맛있는데 저희 감독님이 또 네. 몸을 굉장히 생각하시거든요. 네. 하나 드시고 싶은가 본데 제가 하나 드려야겠다. 하나 드려요? 드실래요? 자, 하나 먹어봐. 하나 드셔보세요. 맛이 어떤지 평가를 해주세요. 어때요? 좋으시다네요. 맛과 모양으로 모두를 감동시킨 노루궁뎅이 버섯은 수송하거나 저장할 때의 환경에 따라 맛과 향기가 변질될 수 있는데요.
이 노루궁뎅이 버섯은 계절에 상관없이 재배되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맛도 좋고 향도 좋은 노루궁뎅이 버섯 제가 여러분들께도 선물해 드릴게요. 네, 이름부터 재미있는 노루궁뎅이 버섯은 원숭이머리 버섯, 고슴도치 버섯, 그리고 노인의 턱수염 등 나라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많이 사용하시죠? 특히 길을 잘 모르거나 어떤 장소를 처음 방문할 때 아주 유용한데요. 충남의 한 마을에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마을의 위치는 물론 유적지 소개까지 해준다는 내비게이션 해설기입니다. 유비쿼터스 해설기가 안내하는 충남 아산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충남 아산, 설화산 남쪽 자락에 자리 잡은 외암 민속마을. 누워있는 황금빛 뼈와 예쁜 꽃들. 자연이 숨쉬고 있는 이곳은 마을 전체가 중요 민속 자료로 지정된 특별한 마을입니다.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이 반기는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긴 돌담길이 사람들을 반깁니다. 돌담길을 따라 어우러진 고풍스러운 집들은 마치 조선시대를 옮겨놓은 것 같더라고요. 지도를 챙겨 들고 본격적으로 마을 구경에 나섰는데요. 어딨지? 나는 여기 가고 싶은데. 어디 있는 거야? 아까 왔던 곳 같은데. 진짜 아까 왔던 곳이잖아. 어딘 거야 도대체? 외암 민속마을의 센스쟁이들이 모두 한다는 유비쿼터스형 해설기. 해설기에는 외암 민속관이나 고택, 송화댁, 디들방아, 느티나무 등 마을의 역사와 유래, 주변 관광지나 체험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단말기를 이렇게 해당 시설 택에 가져가면 자동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마을을 방문한 방문객들은 단말기를 이용해 마을을 둘러보거나 해설자와 함께 마을 구경을 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예, 집에서도 좀 가깝고요. 애기 좀 그 옛날 가옥이라든지 전통에 대해서 좀 알게 하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기대 한가득으로 마을을 둘러본 방문객들. 드디어 민속마을만의 농촌 체험에 나섰는데요. 그 첫 번째 도전은 땅콩 캐기. 조심스럽게 풀들을 정리하고 땅속 보물을 찾기 위해 분주한 손놀림이 계속됐습니다. 땅콩을 캐겠다는 한마음으로 척척 호미질하니 착착. 땅콩을 챙기는 모습이 아주 땅콩 전문가가 다 된 것 같더라고요. 빠른 손놀림 덕분에 여기도 땅콩 한 주머니, 저기도 땅콩 한 주머니. 나는야 땅콩의 달인. 안녕하세요. 와, 땅콩 얼마나 땄어요? 여기 많이 땄어요. 좀 보여주세요. 여기요. 이거 얼마 동안 계속 캐고 있었던 거예요? 30분이요. 30분 만에 이만큼이나 많이 딴 거예요? 네, 와, 진짜 많이 땄는데. 어때요? 하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안 힘들어요? 네. 가득 땅콩을 캔 사람들. 가벼운 발걸음으로 또 다른 이색 체험장에 도착했는데요. 준비되어 있는 거라곤 나무 판자와 망치. 판자 위에 뽀얀 찹쌀을 대령하면 두 사람의 호흡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이리쿵 저리쿵 신나는 떡매치기에 가족들의 도전은 계속되고 아빠 한 번, 아이 한 번. 내가 떡매를 치는지 떡매가 나를 치는지 사람들의 입가엔 미소가 한가득이었습니다. 지금 제 뒤에는요, 떡매치기 체험이 한창인데요. 저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여러 사람 힘 모아 완성된 떡은 전문가 손길로 쫙쫙 펴고 콩고물 그득 입게 됩니다. 웬만한 칼부럽지 않은 접시 한번 돌려주니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내가 만든 콩고물떡 완성! 여기도 한 입, 저기도 한 입. 그야말로 체험장은 한입 열풍이 한창이었습니다. 체험
체험과 IT 기술이 접목된 외암 민속마을. 우리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 조상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멈춰 있을 것 같은 마을. 살아있는 민속박물관 외암 민속마을로 오랜 전통과 최신 IT 기술이 접목된 민속마을, 정말 아름답죠? 또 전통 방식으로 만든 찰떡을 보니까 우리 전통의 막걸리 한 사발이 떠오르는데요. 지금 우리 모자씨는 세계적으로 인기몰이에 나선 우리 막걸리의 매력에 흠뻑 취해 있다고 합니다. 막걸리 찬양에 목청을 높이고 있는 모자씨가 있는 곳으로 함께 가시죠. 모자씨의 컨트리 로드. 몇 달 전부터 TV에서 자주 보여지던 막걸리. 막걸리에 관한 뉴스와 다큐멘터리들. 솔직히 일본 등지에서 막걸리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도 선술집에서도 막걸리. 거슬렸습니다. 실제로 막걸리가 저렇게 선전하고 있는지, 언론이 조장하는 허풍과 자만의 애국심 호소용 프로그램이 아닌지 한두 번 의심한 게 아니랍니다. 그런데 새삼 이 얘기를 왜 꺼내냐고요? 지금은 그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 막걸리! 월드스타 막걸리! 마트에서도 선술집에서도 막걸리. 여행이 끝나고 돌아온 한국 땅에서 다시 막걸리 응원 방송을 보았을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막걸리 어때? 요새 일본 사람들도 막걸리 좋아한다던데. 막걸리? 막걸리는 이미 있어요. 다른 걸로 부탁해요. 막걸리가 왜 이 집 냉장고에 있어? 삿포로의 조그만 주택가, 그 냉장고에 자리 잡고 들어앉은 팩 막걸리.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노래노래 불렀던 막걸리의 지구적 선전을 직접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태 너를 즐겼으면서도 없이 여겼던 나의 속 좁음과 정체 없는 사대주의를 반성할게. 요즘은 막걸리 칭찬이 방송을 타고 나오면 내가 봤어! 내가 인정한다고! 진짜야! 증언이라도 할게! 혼자 반가워 호들갑입니다. 최근 보금자리 주택 등 무주택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개발 제한구역이라 불리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이 건설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있는 분들에겐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환경의 관점에서 보면 무조건 좋은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네요. 이번 주 생생 환경 칼럼에서는 그린벨트와 환경의 관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정의 조복현 기획운영국장입니다. 오늘은 그린벨트 보존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보금자리 주택이 선분양되면서 우면 세곡지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당첨자에게 일확천금의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금자리 주택은 그동안 보존되어 왔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건설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존되어 오던 그린벨트를 주거복지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해제하여 개발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린벨트는 1971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서울 지역을 효시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동시에 보안상으로 도시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전국에 약 5,397제곱킬로미터를 지정한 것이 시작입니다. 이 거대한 면적의 그린벨트 지정은 막개발을 방지하는 기능과 도시의 녹지를 확보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커다란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한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보존되고 있는 그린벨트는 우리 미래의 가치를 지닌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미 많은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린벨트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도시의 외연 확장 방지 기능입니다. 서울은 끊임없이 인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 외곽은 막개발로 인해 파괴되고 밖으로 커져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린벨트는 개발을 억제하여 도시 확장을 방지합니다. 실제로 서울과 많은 도시들의 그린벨트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둘째는 도시와 도시의 연담화 방지 기능입니다. 도시와 도시가 연결되면서 대도시화하여 극심한 환경 파괴를 일으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각각 도시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는 도시의 다양성을 유지합니다. 모든 도시는 그 안에 다양한 산업이 존재합니다. 농업 역시 존재하며 이를 수용하는 곳으로 그린벨트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다양성은 자족 기능을 높이고 생태적 도시로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그린벨트의 보존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발을 위해 무작정 해제해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이제 직주 근접의 원칙을 따지더라도 주거복지 차원의 주택 공급지로서는 부적합합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린벨트 지역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개발을 인정하는 방식은 많은 우려를 낳습니다. 인위적인 훼손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존 가치가 높은 그린벨트 보존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매우 필요합니다. 그린벨트의 가치는 매우 중요한 미래의 가치로서 우리의 자산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존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정부의 보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서운 겨울 추위가 계속되면서 실내에만 머물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잠깐의 운동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얇으면서 땀 흡수가 잘 되고 통기성이 좋은 운동복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이 좋고요. 열과 체액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운동을 할 땐 코로 호흡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간단한 운동으로 여러분 모두 건강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